많은 분들의 이혼 사유가 1위가 성격 차이. 성격 차이. 근데 성격 차이는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성격 차이로 하는 거고 그야말로 성의 격차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사실 부부간의 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한 사람은 이제 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면 그게 뭐 1, 2년도 아니고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민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거는 6가지 사유가 있어요. 가장 뭐 1호 사유가 외도. 그다음에 이제 폭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부 갈등, 뭐 장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런 게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퀴즈. 우리나라가 이혼하기가 쉬운 나라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나라일까요? 저희 나라 좀 이혼율이 높지 않나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까요? 쉽다. 네. 쉽다. 전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저희 막 사랑과 전쟁 TV 보면 신구 선생님 4주 사 뒤에 주에 보자고 뵙겠습니다. 하는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기간이 좀 길고 복잡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워요. 이혼에는 크게 2가지의 그 체계가 있거든요. 외국은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이 파탄주의라고. 파탄만 되면 그냥 이혼이 돼요. 한 사람이 원하면 1년 정도 별거하면 법원에서도 누구 잘잘못 따지지 않고 그냥 이혼하라. 이렇게 되는 게 파탄주의. 대부분의 나라가 파탄주의. 우리나라는 뭐냐?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한 사람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파탄만 된 거 가지고 부족하고 유책주의라고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을 받아야 돼. 이혼 사유. 아까 말한 6가지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증명도 돼야 돼요. 증명도 돼야 되고. 또 그리고 오히려 유책 배우자 잘못을 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이혼을 원치 않는데 이혼이 되기 때문에 부부가 막 싸우다가도 뭐 그런가 보다. 이혼해다보다 그냥 끝. 그리고 뭐 하이텀 하이제인하고 이혼하고 막 서로 막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원수처럼 싸우던 부부도 이혼하면 그냥 친구처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부부가 싸워가지고 막 사이가 나빠서 이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혼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장만 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럼 뭐를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 잘못했다는 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법원 가서 판사님 이 사람은 나쁜 인간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뭐 증거도 막 내고 막 반대로 남편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열받을 것 같아요. 더 열받죠. 아니 나 이 여자가 나쁜 여자다, 나쁜 아내다, 나는 착하다, 나가 피해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요. 진흙탕 싸움. 장난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수가 돼요. 그러네요, 진짜.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 재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뭐냐? 이제 선진국처럼 파탄주의로 가자. 왜 많은 나라들이 유책주의를 버리고 파탄주의로 갔느냐? 근데 일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무슨 말이냐?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혼을 시키느냐? 그거 안 좋다.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제 실무 경험 많이 하니까 이게 바뀌지가 않거든. 이혼 안 하면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선진국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법이 바뀔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하면 또 이제 만약에 이혼하기로 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혼할 때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돈 문제가 돈 문제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녀. 자녀가 네. 중요하죠. 여러분 돈은 둘째 문제고. 맞아요. 그럼 자녀는 누가 키울까요? 이혼했을 때 좀 더 재산이 많은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럼 뭐 주로 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자가 재산이 많으면 남자가 다 키울까요? 저는 주로 여자가 네, 많이 주로 엄마가 키울 키우는 것 이유가 같아요. 뭘까요? 저 그거 궁금했는데 그거를 제가 아들이잖아요. 선택할 수는 없나요? 본인이 한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엄마가 살고 그러니까 법원에 진술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판사님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아니면 아빠랑 살고 싶어요. 이렇게 내면 돼요. 가능하구나. 근데 아이가 깐난 아기야. 2-3살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이제 합의를 합의가 물론 제일 좋고 합의가 안 되면. 자, 우리나라는 서로 아이를 키운다고 싸울까요? 안 키운다고 싸울까요? 키운다고 키운다고 싸울 것 같아요. 싸울 거. 외국은 안 키우고. 일부 나라는 서로 안 키운다고 싸운대요. 불행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서로 키운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서로 키운다고 하니까. 그리고 판사가 보기에 서로 키운다고 했을 때 누가 키운다고 해요? 둘 중에 한 명만 키우게 하거든, 이혼하면. 좀 더 안정적인 좀 사람. 경제력이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 갖춘 사람이 네. 키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남편이 돈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남편한테 가겠네요, 친권이나 여건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반대거든 요즘에는. 이제 엄마가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는데 물론 경제력도 보지만 아이에 대한 애착, 유대관계, 아이가 누가 사는지 행복한지 누구나 사는 건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봐요. 이제 이혼하기 전에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혼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별거부터 한 다음에 이혼하잖아요. 별거 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거 상태 중에 뭐 1년, 2년 동안 보니까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뭐 친정에 가서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엄마가 키우고. 근데 반대로 이 아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 나는 일단 도망쳐야겠다. 도망쳤어. 애를 놔두고. 그리고 막 몇 개월 지났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애를 데려와야지 생각해서 소송했어요. 그러면 누가 키울까요? 아빠가 키웁니다. 아이를 현재 잘 데리고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만약에 이혼하시게 돼서 아이를 꼭 키우고 싶다면 반드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재산이죠. 여러분 이제 위자료보다는 사실 재산분할이 중요한데 어떤 재산이 될까요? 일단 재산은 여러 가지 재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집. 살고 있던 집,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차도 다 있죠. 통장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서 읽은 모든 재산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요즘에 비트코인 이것도 되고요. 뭐 가상화폐도 되고 모든 재산이 다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번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이다. 그거 될까요?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기여도 공헌이 있어야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는 사실 며느리가 기여한 게 없죠. 그걸 달라고 하는 건 그건 정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특유재산이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 시부모님이 건물 물려주시니까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시부모 뭐 봉양도 잘하고 건물 관리도 잘해가지고 건물 가격이 뭐 10년 사이에 막 2배가 됐어요. 그 경우도 못 받을까요? 기여도가 있으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 시부모님 건물 물려주시면 빨리 가서 청소도 잘하고 시부모님도 더 잘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능력력을 자, 근데 이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죠? 로또는 안 돼요. 옷도 로또 복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맨날 부부 싸움을 해요. 그 남편이 이제 부부 싸움하고 이제 아내가 당신 꼴 보시니까 집 나가세요. 그래서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서 마음도 울적해서 그냥 복권이나 사자 딱 샀더니 1등이 당첨된 거예요. 진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30억이 당첨됐어요. 이 사실을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얘기를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 나 이제 생각하니까 당신하고 이혼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잘됐다. 나가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혼합시다. 그러면 위자료 재산분 얼마 줄 거야 했더니 이거 집 하나 있는 거 그냥 반반 나눕시다. 그런 거야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이 구두쇠가 웬일이야? 반 준다고 해서 그냥 사인하고 그냥 받았어요. 나중에 근데 아내가 알게 됐어. 그 사실을. 30억 당첨됐다는 거. 당첨됐어. 나중에 아내가 청구했으면 그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안 되는구나. 안 되죠. 아내가 기여한 게 있어요? 기여한 게 없어요. 기여한 게 없으니까. 없죠. 네. 가끔 어떤 분은 이래요. 아내가 남편을 내쫓아서 당첨됐기 때문에 아내가 기여한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불쌍해서.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법에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인과관계. 아내가 내쫓은 거랑 복권 당첨된 거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내가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로또 당첨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혼은 뭐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그런 뭐 선악으로 이제 나누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하게 이제 위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혼을 또 안 하는 게 뭐 그 사람한테 이제 바람직하면은 또 이제 조언도 해주시고 따뜻한 위로도 해주시고 부득이 이제 이혼을 결심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행복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